북한이 공개한 사진과 미국 측에서 받은 위성 사진을 정밀 분석을 해서 비공개로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서 이 시설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밝힌 적이 있거든요. 강선이라는 시설. 밝힌 적이 있거든요. 강선이라는 시설. 강선. 자, 이 강선 인근의 위성 사진이에요. 왜요? 확장 전과 확장 후 우라늄 농축 시설을 더 많이 북한이 강선에서 확장하고 있다라는 게 위성 사진으로 포착이 됐어요. 강선이라는 시설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들어봤어요. 거예요. 북한과 미국이 북미 협상을 했을 때 트럼프와 김정은이 마주 앉았죠. 그래서 트럼프가 비핵화 의지를 북한 김정은에게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물었던 곳이 너네 비밀 핵시설 더 있지 않느냐. 김정은 얼굴에다 대고 말했던 비밀 핵시설 중에 하나가 강선이었어요. 강선 열어라, 맞네.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이 평양 근처에 있는 강선이라는 지역에 이 핵시설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치. 근데 제 그 대학 동창생이 핵시설을 건설하고 이 보존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또 관리하는 여기에 근무하던 제 친구가 그 강선이라는 곳에 우라늄을 농축하는 그런 시설이 있다라는 걸 피뚝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때. 예, 그래서 처음 알았습니다. 2019년에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잘 안 됐잖아요. 네. 근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던 미국이 파악한 5곳 중에 하나가 바로 강선 단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아예 이번에 공개한 거는 세계적으로 뭐 모르는 비밀 장소가 아니었고 이미 미국에 어떻게 보면 들켰던 장소, 예. 다 알고 있던 장소를 그냥 이번 기회에 얘기한 거죠. 그래서 좀 박사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영변에는 플루토늄 그 생산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찍이 그 위치 같은 걸 이제 파악을 하고 알 수 있잖아요. 우라늄 생산 시설은 찾기가 쉽지 않나요? 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비유로 우라늄 핵 농축 시설은 탈수기고 플루토늄 농축 시설은 숯가마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맞아요. 그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숯가마에서는 당연히 굴뚝이 있고 연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 뜨뜻하니까 뭐 불가마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뜨거워지니까 원자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영변 핵 원자로 같은 경우는 이미 굉장히 노후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생산 효율이 안 좋지만은 그 작은 것도 안 보일 수가 없을 정도로 큰 시설이고 거기에 당연히 냉각탑도 굉장히 크게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다양한 정보 감시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설령 어디로 지하로 비밀 뭐 원자로를 만들려고 해도 거기서 이제 뭐 냉각을 위한 이런 설비들을 갖다가 가동하다 보면은 우리 뭐 열 추적 이런 위성들에서 다 잡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지하실에서 탈수기 돌린다고 해서 그냥 소리만 잘 차단시키면은 감쪽 같잖아요. 그 원리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우라늄 농축 시설들은 증기 만드는 것 굉장히 쉽습니다. 소음 차폐 시설만 잘하면은 그렇게 아무리 고속으로 돌리고 있어도 이게 새나갈 위험도 없을 뿐더러 또 한 가지 제 지인분들 중에서 그 사진 보고서 궁금해하시는 게 우라늄 농축 시설이라는데 저기 위험하지 않아? 김정은이 저렇게 아무런 이 우주복 같은 거 입지 않고 돌아다녀도 돼?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 농축 우라늄은 방사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이 농축 우라늄 덩어리는 저희가 장갑 끼고서 만져도 될 정도예요. 네, 장기간 노출만 안 되면은 단기간으로 그 정도 될 수준인데 플루토늄은 방사능의 차원이 다릅니다. 플루토늄은 가까이 갔다가는 금방 비폭돼서 아주 괴롭게 이 생을 마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플루토늄은 그 원자로에서 생산된 다음부터 철저하게 원격 이 로봇 파일 같은 걸로 원격 조종으로 그걸 꺼내고 처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가공하는 시설도 훨씬 이 갖춰야 될 설비라든가 크기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핵 무기를 딱 공인받고 있는 그런 거 감시를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핵 강국들은 마음대로 그런 걸 할 수가 있지만 이런 걸 IAEA의 사찰을 피해서 이걸 숨겨야 되는 소위 말하는 불량 국가들은 모두가 다 우라늄 농축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방금 그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핵 개발 완성 단계에서 핵을 포기한 나라는 유일하게 남아공밖에 없어요. 네? 남아공이 했었어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남아공이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해서 이제 강력한 흑백 차별 정책을 펼쳐요. 미국이 압력을 넣어요. 흑백 차별 정책 철폐하라고. 근데 남아공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어 버려요. 아이고. 거기에 미국이 뭐 이것들이 미쳤나 해가지고 강력하게 너희들 핵 개발하고 있는 거 포기하라고
유엔을 동원해가지고 이 경제 제재까지 이제 시행을 하거든요. 네네. 결국에는 남아공이 이제 핵 개발을 포기를 했는데 미국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좋다. 너희들 다 이제 핵 개발 포기했지. 솔직히 물어. 어디다가 너 그럼 탈수기 지금 그 시설했냐? 그랬더니 아유 이왕 다 포기한 거 여기 있습니다.라고 공개한 장소 어디게요? 남아공이 그 탈수기를 어디다 설치했게요? 지하에다가 했나? 지하 중에서도 놀이동산 지하 창고에 나왔대요. 이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미국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 그러는데. 탈수기를 너 놀이동산에서 설치했냐? 네, 여기서 우라늄 야, 그 목마 돌아가는 거 밑에 해놓으면 허리도 안 나고. 거기 전기 사용량도 많겠다. 모두의 전략인 게 일단은 놀이동산에 아이들 많잖아요. 평상시에는 알아도 타격할 수 없는 공간이고 두 번째로는 놀이동산에 놀이기구 계속 돌려야 되니까 방법인데? 전기를 가져가는 송전탑이 여러 개 늘어나도 전혀 의심할 수 없는 공간. 그러니까 거기다가 정확하게 지금 집어넣었다는 거죠. 북한도 눈속임 한 게 있는데 2005년 9월에 이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9.19 공동 성명이 발표됐는데 여기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약속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용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특히 2008년에는 그 미국이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는 대가로 자기네가 이제 원자로 그 냉각탑을 폭발하는 쇼를 또 벌입니다. 그래, 맞아요. 예. 그렇게 돼서 미국도 깜빡 속았죠. 근데 사실은 북한이 이거를 우라늄 농축 시설을 완전히 이미 다 확보를 해놓고 이 쇼를 벌였거든요.